이어서 고정민 교육 전문가의 칼럼 드림하이가 방송됩니다. 한때 인기리에 방영된 공부의 신 드라마를 봤다면 이런 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메모리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억나무야 암기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지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이미지를 부풀려가며 아무리 복잡한 내용도 외우기 쉬워지거든. 암기란 건 좌뇌와 우뇌를 모두 사용할 때 효과가 커지는데 이게 바로 그래. 언어와 이미지를 모두 사용한 기술이니까. 여기서 기억나무라고 하는 뜻의 메모리 추리는 한 단어에서 시작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점점 확장시키는 거죠. 마치 나무처럼 뿌리에서 시작해 줄기로, 줄기에서 여러 개의 가지를 뻗어나가는 모습과 흡사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미 배웠던 내용을 단원별 학기별로 흐름을 지어 관련지어 재정리하는 것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 이해를 정확히 하고 기초를 다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공부법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나무의 본체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항을 적고 굵은 가지에는 제목 아래에 큰 분류를 써주며 그 가지 아래에 어린 가지를 쳐서 분류하고는 그 밑에 설명을 적어내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정리 방식은 사실 마인드맵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메모리 추리는 마인드맵의 일종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마인드맵은 키워드를 가운데에 두고 사방으로 뻗어나가지만 메모리 추리는 나무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에서 올라오듯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것만 다를 뿐 사실상 차이는 없죠. 마인드맵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키워드나 아이디어를 중심에 두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며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마인드맵은 생각을 정리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식으로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죠. 작문, 의사결정, 문제풀이, 공부 등에 쓰이죠. 단순히 과학 과목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데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암기할 땐 보다 오히려 생각을 정리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효과적일까요? 드라마만 봐서는 사실 스케치북에 나무를 그려가며 과연 공부가 될까도 싶죠. 가장 큰 이유는 드라마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좌뇌와 우뇌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뇌는 언어, 기억, 의식, 분석, 논리와 같은 이성적 활동을 담당하고요. 우뇌는 주로 이미지, 무의식, 창의, 직관과 같은 감성적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알겠지만 우리의 공부는 좌뇌 활동에 치우쳐 있죠.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등 대부분 좌뇌 활동에 관한 것이죠. 뇌의 반쪽만 주로 쓰는 건 효율 면에서 굉장히 아까운 것이죠. 특히 우뇌는 창의력, 직관과 관련되어 혁신적인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문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우뇌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여 한동안 각광을 받았죠. 어쨌든 좌뇌와 우뇌를 모두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부를 해도 양쪽 뇌를 모두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그러면 우뇌를 통한 공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공부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미지를 통한 학습법 마인드맵 두 번째 칼럼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교육 전문가 고정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